부정한 또는 송과한, 우리가 거의 2년 5천만 년 전에 잃어버린 특징들 중 하나입니다. 개구리나 도마뱀 같은 동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눈 사이 어딘가에 임의의 작은 점이 있어요. 이건 그냥 의미 없는 점이 아니라 실제 장기예요. 과학자들은 이 점이 햇빛을 감지하는 일종의 센서라고 주장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체온, 생식, 수면과 같은 생물학적 순환을 조절하는 특별한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생성하죠. 과학자들은 이 눈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점점 작아진다는 걸 알아챘어요. 즉, 이런 기능들이 동물들에게 실제로 필요하지 않는 특징이라는 걸 진화하면서 깨달았다는 뜻이죠. 아마도 우리 정상적인 눈에 있는 세포들이 충분히 효율적이게 됐기 때문에 하루가 얼마나 길지, 또 언제 잠을 자야 할지 감지하기 위한 눈이 필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동물들이 온혈동물로 진화했습니다. 체온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단 걸 의미하죠. 오늘날까지도 그 장기의 일부가 남아있는데 뇌 속의 송과 샘의 형태로 있습니다. 여전히 멜라토닌 담당이죠. 어쨌든 잘가 제3의 눈. 글로비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 유전자로 우리의 조상들은 스스로 비타민C를 만들어냈어요. 좌판을 세워서 팔 정도는 아니었지만 몸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은 충분했죠. 약 6천만 년 전 그 유전자는 작동하는 걸 멈췄어요. 아무 이유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도 우리 조상이 과일로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했기 때문일 거예요. 가계도에서 완전 새로운 노선을 잡은 여우원숭이처럼 우리의 아주 먼 영장류 사촌들은 여전히 스스로 비타민C를 생산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 어떤 그룹은 계속해서 비타민C를 생산하도록 진화했고 우리 인류는 아니었어요.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쪽 영장류 가계도에서 더 이상 그 유전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원숭이, 유인원, 안경원숭이. 안녕, 글롭도 잘가. 우리에겐 이제 레몬과 오렌지가 있어. 만약 우리가 옛 조상들이 갖고 있던 모든 특징들을 다뤄야 했다면 많은 에너지를 잃게 될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건 비활성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전기장 감지 능력이에요. 많은 양서류와 물고기들이 갖고 있는 능력인데요. 예를 들자면 전기뱀장어는 물이 탁할 때 먹이를 감지하기 위해 의사소통을 할 때 또는 항법 시스템으로 이 기능을 사용해요. 인간과 우리 육지사촌은 이 특징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전류가 공기를 통해 그리 쉽게 흐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야콥손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코 안에 있는 기관으로 페로몬과 냄새를 감지할 수 있죠. 뱀이 혀를 날름거리고 고양이와 말이 이상한 표정을 짓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두 야콥손 기관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진 않는 것 같아요. 뇌로부터 신호를 보내거나 받지 않거든요. 과학자들은 2천만 년 전에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 능력을 잃었다고 보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습관과 삶의 방식이 바뀌자 우린 더 큰 뇌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과학자들은 다른 시기에 우리 조상들이 두개골 유해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우리의 뇌가 지난 300만 년 동안 훨씬 커졌다는 걸 알게 되었죠.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방법, 우릴 쫓는 큰 포식자, 새롭고 맛있는 음식을 찾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했어요. 네, 뇌가 커진 데에는 이유가 있군요. 음식은 우리의 진화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예를 들어 육류만 먹는 동물들은 단맛 수용기를 잃었어요. 왜냐하면 디저트를 포기해서 그런 종류의 유전자가 필요치 않았던 거죠. 인간은 잡식성 동물이라서 우린 항상 맛을 인식할 수 있는 균형이 잘 잡힌 수용체들을 갖고 있어요. 이 미각 수용체들은 조상들에게 어떤 음식이 몸에 좋고 어떤 음식에 독성이 있는지 알려주었기 때문에 유용했어요. 일부 쓴맛 수용체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들이 식습관을 바꾸어서 활동을 멈추었어요. 예를 들어 우린 요리를 위해 불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고 많은 식물들의 독성이 약해졌어요. 음식을 조리하고 준비함에 있어 우린 더 정교해졌고 우리가 발견한 정보를 의사소통과 언어를 통해 공유하는 법도 배웠죠. 요리책에서처럼 말이에요. 아하! 우린 더 이상 모든 미각 수용체가 필요하지 않았고 몸은 우리 종족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만 남겨두기로 하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죠. 맛있는 초콜릿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우리의 턱도 변했죠. 우리 조상 친척들은 턱이 훨씬 컸지만 우리가 뇌를 더 많이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더 부드럽고 조리된 음식을 먹기 시작해서 우리 머리 구조에 약간의 변화가 필요했어요. 치아도 작아졌고 몇 개는 없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니라고 불리는 세 번째 어금니가 절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니는 18세에서 25세 사이에 자라요. 우린 그게 없어도 되지만 우리 조상들에겐 매우 중요했어요. 그 나이가 되자 치아는 이미 다 닳았고 그래서 세 번째 어금니가 그들에겐 필요한 대체물이었을지도 몰라요. 우린 정확하게 몸과 머리에 털이 왜 있는지 궁금해할 수 있지만 과학자들은 왜 털이 더 없는지를 궁금해해요. 두피에 있는 털은 길고 어떤 곳에선 조금 짧죠. 그리고 손목, 손바닥, 그리고 발바닥 밑에는 털이 없고요. 우리 조상에 대한 유명한 이론 중 하나가 시원하고 그늘진 숲에서 뜨겁고 건조한 사바나로 이동하면서 그들이 체온을 조절하는 새로운 방법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도중에 털이 없게 진화하면서 많이 더워하지 않고 먹이를 잡는 게 더 수월해졌죠. 후에 그들은 옷과 불을 발견해서 추운 시기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물론 털을 잃은 데엔 더 많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털이 없다면 이나 다른 기생충들이 붙을 기회가 적어진다고 해요. 다른 연구원들은 건조한 계절 동안 인간이 호수나 얕은 물 근처에서 먹이를 잡으려고 할 것이라고 해요. 털은 물에 잘 단열되지 않아서 인간들이 털을 잃은 대신 지방층을 얻었다고 하네요. 85%의 사람들은 귀를 움직이지 못해요. 우리 외이를 감싸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 덕분에 우리의 영장류 조상들이 귀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었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움직이면서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죠. 우리 조상들은 무리지어 살기 시작한 후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이런 특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유인원들은 발에 있는 족저근 덕분에 손을 사용하는 것처럼 발을 사용할 수 있죠. 그 근육으로 동물들은 들고 있는 물체로 그들이 원하는 걸 움켜쥐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근육이 있지만 덜 발달되어 있고 이제는 쓸모가 없어요. 인간의 9%는 심지어 이 근육이 없이 태어납니다. 딸꾹질 또한 물에 사는 조상으로부터 얻었을지도 모르는 진화의 잔재예요. 물고기는 아가미로 물을 밀어내고 양서류는 공기를 꿀꺽 삼키죠. 그런 건 포유류 뇌에는 프로그램되어 있지 않은 거라서 이 반사작용은 결국 딸꾹질로 이어지는 횡격막의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가 화났을 때 입술이 실룩거릴 수 있어요. 이 움직이는 또한 우리 종들에게 중요했던 특징들 중 하나였어요. 포식자나 잠재적인 위험에 겁을 주어 쫓아내기 위해서 곰, 늑대, 침팬지처럼 이빨을 드러냈어요. 입술 경련은 입술을 움직이기 위한 첫 단계죠. 많은 사람들은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 하거나 발을 들어 올리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진화생물학자들은 많은 초기 육지 포유류들이 위협을 느꼈을 때 나무를 오르곤 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죠. 소름 돋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지만 옛날과 비교하면 지금은 쓸모가 없어요. 털이 많은 생물들이 추위를 느꼈을 때 그 반사작용으로 모낭의 밑부분에 작은 근육들이 수축돼요. 그렇게 몸에 털이 곤두서서 더 많은 공기를 가두었고 따뜻함을 느꼈던 거죠. 오늘날 이 현상은 그저 겉옷을 더 입어야 한다는 걸 상기시켜주거나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들었을 때 좋은 느낌을 들게 할 뿐이에요.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의 조상은 수십억 년 전 단순한 박테리아로 추적할 수 있어요. DNA는 세포가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특별한 것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의 세포로 시작해서 우리의 몸으로 형성될 때까지 수조 개의 세포들로 자라나죠. DNA는 우리의 성장, 눈 색깔, 키, 그리고 너무나도 다양한 특징들을 완전히 통제합니다.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뱀도 자신들의 사촌인 도마뱀처럼 4개의 다리를 갖고 있었던 흔적을 알려주는 엉덩이뼈를 갖고 있죠. 돌고래와 고래는 몸속에 뒷다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작은 뼈를 갖고 있어요. 네, 화석 유해를 통해서 보면 이 해양 포유 동물들이 한때 다리가 4개였고 육지를 걸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약 5천만 년 전이죠. 진화는 정확하게 칼같이 종에서 종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가지가 많은 엄청 큰 나무 같은 걸로 가지 하나는 새로운 종으로 이어지면서 여기 특성 하나, 저기 특성 하나,
어떤 건 생기고 어떤 건 사라지고 그리고 짠! 완전 새로운 종이 생기기도 하죠. 예를 들어 새가 있어요. 새가 공룡으로부터 진화됐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는 도중에 심지어 이빨도 없어졌죠. 그리고 둘 다 파충류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있는 땅콩들은 제 가계도의 일부예요.